모든 국가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무려 37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안고 있죠. 우리는 이 빚이 언젠가는 갚아지거나 혹은 더 큰 경제 성장을 통해 희석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이 막대한 빚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비밀스러운 방법을 통해 이 빚을 증발시키려 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고위 경제 고문이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37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은밀히 평가절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말이 단순한 음모론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역사는 이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허구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21세기 가장 거대한 금융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돈의 마법을 부려 자국의 빚을 세계에 전가하고 우리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바꿔놓으려 하는가?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이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가진 가장 특별한 슈퍼파워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세계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권한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80% 이상이 달러로 결제되고 대부분의 국가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게 전례 없는 마법 같은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단 100달러밖에 없고 내가 그 100달러를 모두 빌렸습니다. 이제 나는 100달러를 갚아야 하죠. 일반인이라면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세계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그냥 새로운 100달러 지폐를 공중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상에는 200달러가 돌지만 물건의 양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르고 내가 만든 100달러 지폐로 빚을 갚으면 액면가는 같지만 실제 가치는 반으로 줄어든 빚을 갚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빚의 평가절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속임수입니다. 이 빚의 평가절하는 미국이 전쟁의 대가를 치러온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1970년대에는 오일 쇼크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또다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미국은 통화량을 늘려 달러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자국 화폐로 진 빚의 실질적인 가치를 낮췄습니다. 채권자들은 똑같은 액수를 돌려받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훨씬 줄어든 것이죠. 하지만 이 방법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낼 때마다 미국 시민들도 치솟는 물가로 고통받습니다. 바로 높아지는 식료품 가격, 비싸지는 집값 등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인플레이션 세금을 미국 시민이 아닌 전 세계가 함께 내도록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러시아 고문이 지적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입니다.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겉으로는 1달러에 고정되어 안정적인 암호화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국채 같은 달러 자산이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고 사용합니다. 이들은 사실상 디지털 IOU 차용증을 통해 미국의 국채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나리오는 명확해집니다. 미국 정부는 달러를 추가 발행하여 자국의 빚을 평가절하합니다. 동시에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역시 가치가 희석됩니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의 부담은 더 이상 미국 시민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똑같이 구매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에 부과되는 공유 세금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와 비슷한 통제력을 가지면서도 사기업이 발행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라는 정치적 꼬리표를 떼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고문이 이를 디지털 암호화폐 구름으로 묘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전 세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바로 금입니다. 지난 수년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록적인 양의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수록 수천 년간 인류가 신뢰해온 실물 자산인 금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 시대에 대한 경계심의 표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정말 이 계획을 실행할까요? 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모든 금을 팔아 비트코인을 사고 금을 보유한 적성국들의 자산을 0으로 만들라고 공개적으로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비트코인을 사고 금 시장을 붕괴시키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대놓고 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훨씬 더 영리하게 게임을 합니다. 바로 민간 기업을 통한 그림자 전략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집하게 하고 비트코인이 전략적 자산이 되었을 때 정부가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혁신은 민간에서 시작되고 너무 중요해지면 국가가 흡수하는 방식. 이것이 미국이 오랫동안 게임을 해온 방식입니다. 은밀하고 점진적이며 공식적으로는 부인할 수 있는 전략이죠. 미국이 37조 달러의 빚을 평가절하하려는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세 가지 명백한 진실을 남깁니다. 첫째,
통화의 가치는 신뢰가 전부입니다. 달러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그 가치는 그것을 발행하는 주체에 대한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선택적인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은 자국의 빚을 평가절하하는 과정을 통해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셋째, 진정한 자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와도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탈중앙화된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에 대한 인류의 열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돈의 정의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